안녕하세요. 아포유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50년간의 입주 물량을 통해서 살펴보는 부동산의 미래 파트 1을 진행했고요. 이번 시간에서 그 두 번째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 어떠셨나요? 사실 좀 너무 함축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리느라 많은 부분이 생략됐습니다. 저 기간 중에도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75년도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도 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잠깐 동안 물량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부분.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갑자기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이유. 그런 부분도 너무 많이 생략됐죠. 88 올림픽으로 인해서 목동이 탄생한 배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략이 됐는데요. 지난 이야기들을 너무 길게 하면은 사실상 이번 강의의 의미가 좀 퇴색되고 역사 공부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부동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짚어보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좀 많이 생략하고 함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 강의에서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진 않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번 강의를 갖다 2부 강의로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2부 강의가 아니라 3부 강의까지도 갈 수 있고요. 반응만 괜찮다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차트를 보면서 입주 물량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됐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노무현 정권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잠시만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재밌는 현상, 이명박 대통령 때 입주 물량이 확 더 줄어들게 됩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 입주 물량이 줄어든 이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누군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기 위한 그런 부동산 전략을 갖다 취해왔다 라는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결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려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보금자리 지구라는 게 있었죠.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서울 근교에 그린벨트 땅을 풀어가지고 매우 저가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사실상 토지보상비가 일반적인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런 지역들을 갖다가 토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자연 녹지 지역을 갖다 풀어서 아파트를 공급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있었고요. 그 보금자리 주택 지구의 청약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아파트를 매수할 수가 없었어요. 일반 주택 시장을요. 이해가 가시나요? 좀 이해가 어렵다면 다시 한번 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요. 강남 84스퀘어미터 아파트,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죠. 강남의 30평대 아파트가 거래가가 10억을 하고 있을 때 내곡지구, 세곡지구 그쪽으로 해서 강남 보금자리 이쪽으로 해서 최초 분양가가 3억대였어요. 84스퀘어미터 3억대. 상상이 가시나요? 이뿐인가요? 지금 사실상 하남 미사, 다산 신도시 이런 쪽들이 전부 다 보금자리 주택지구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흥, 은계부터 시작해서 서울을 뺑뺑 둘러서 약 36개 부지가
보금자리 직구로 잡혔습니다. 36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 거래가 대비 새 아파트가 너무 저가에 공급되니 사람들이 아파트를 매수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분양 시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을 필요가 없죠.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 시장을 거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거래량이 줄면 어떤가요? 민간 아파트들도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공급된 입주된 물량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초기에 입주된 물량들은 보금자리 주택지구 위주가 많았다. 그리고 민간 분양은 거의 뭐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들도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말기로 가면 갈수록 쭈르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요. 이명박 대통령 때 전세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사실이에요. 자, 전세가가 오르는데 거래가는 떨어진다. 참 재미있죠? 그만큼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에는요. 이명박 대통령 때 상당히 부동산 침체기를 겪었고, 자, 이런 배경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그 보금자리 지구가 있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결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원했던 대통령은 아니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네요. 이명박 대통령 때 이렇게 입주 물량이 쭈르르 떨어진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원래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그 입주 물량을 갖다 좀 조절하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은 인허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 소관이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의 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잡습니다. 근데 이때 한번 박원순 시장님께서 확 꺾어버리신 적이 있었죠.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초기에 그 재개발 구역들을 갖다가 대거 취소시켜버립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기대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워낙에 주택가격이 떨어져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할 입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해서 재개발 구역을 갖다가 해지해주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때 상당히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하고 대립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야, 지금 개발 예정 물량들 이렇게 다 취소시켜버리면은 향후에 주택가격 폭등 현상 나타난다.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하고 서울시장에다 경고를 하는데요.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간과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만 집이냐? 단독주택을 갖다 부셔서 다가구 주택으로 전환하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의 입주 물량 부족 현상을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셨지만 사실 20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을 경험하면서 그 당시의 판단은 국토교통부가 옳았다는 게 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이명박 대통령 때 입주 물량이 하반기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말기에 입주 물량이 확 줄어든 이유가 박원순 시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라는 부분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명박 대통령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자, 탄핵 대신 박근혜 대통령. 이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상당히 좀 단편적인 생각 가지고 그 현상을 갖다 논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다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이분이 왜 부동산을 갖다가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자, 투기를 조장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강의를 갖다 듣고 나시면은 이 시대적 배경을 갖다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물론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좀 실망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고요. 지금 이 주장을 했다고 해서 제가 박사모다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013년 이 시기가 어떠했느냐? 아파트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보금자리 주택 지구들은 이제 점점 거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런데 입주 물량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세가는 계속 상승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공급을 해야죠.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는데 건설사들이 움직이질 않네요. 미분양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뭐 이 당시까지만 해도 뭐 각 지자체에서 미분양 물량 신고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어마어마했어요. 뭐 미분양 물량이 뭐 20만 채? 뭐 참 재밌는 시기였던 셈인데요. 이때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을 침체의 길로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를 갖다 살리기 위해서 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맞는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2013년도에 건설회사에 몸담고 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건설회사에서 저희 쪽에서 수주 시스템은 상당히 보수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웬만해가지고는 제가 수주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어지게 되죠.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폭등은 폭등도 아니에요. 뭐 작년에 2016년, 2017년 주택가격 폭등했다고 하지만 이건 폭등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한 폭등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전세가 폭등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람 그 전매 제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을 갖다가 제공해줬던 그 근간에는 민간 건설사들이 야 제발 좀 아파트 좀 지어 라는 보이지 않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가요? 박근혜 대통령 시기 때 전세가 어떻게 됐나요? 근데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주택 경기를 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013년도에 계속 주택시장 무너지거나 말거나 참여정부 때 만들어놨던 주택 정책들을 갖다가 그대로 답습해서 이어갔다고 한다면 전세가는 더 큰 폭등과 주택가격 폭등 시장이 더 크게 나타났을 겁니다. 어쨌건 이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는 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이 있는데요. 지금 또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이 부분은 다시 차후 3부 강의에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